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금융투자 네오52연구소 김현기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은퇴 재무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주제는 노후 재무 설계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되고, 근로자를 위한 은퇴 재무 설계 이렇게 붙여도 되고, 또 퇴직연금을 활용한 은퇴 재무 설계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무방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저는 심포지움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심포지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서로 그런 것을 공유하는 자리고, 김현기가 생각한 어떤 은퇴 재무 설계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는 자리,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저는 첫 번째 챕터 1에서 100세 시대를 주제로 해가지고 은퇴 후 대비해야 할 단 하나를 꼽는다면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100살 이상 산다면 은퇴 후 대비해야 될 단 하나를 저는 외로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비하는 첫 번째 조건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첫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돈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챕터 2에서는 제가 은퇴 설계와 관련해서 금융의 기본값을 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본값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재무 설계, 자산 관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미리 어떤 방침 또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 그것을 기본값이라고 정의하고, 그 기본값을 정하는 것을 챕터 2에서 얘기해 볼 텐데, 거기에 3층 연금자산 관리와 관련된 기본값 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챕터 3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은퇴 재무 설계의 기본값을 정해 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이 퇴직연금 제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챕터 4에서는 3층 연금 자산 관리의 솔루션, 그 해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근로자들은 아마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좀 찾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챕터 1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1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시대인데 은퇴 후 대비해야 될 단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건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하면서 강의장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100살 이상 살 것 같습니까? 100살 이상 사실 것 같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에이,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진짜 100살 이상 살겠어? 해가지고 거의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1900년만 하더라도 40살, 1970년에 60살이 겨우 넘었고요. 2017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가 됐습니다. 1900년부터요, 급격히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래가지고요, 또 더더군다나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2030년에 여자들은 평균 90.82세까지 살고 남자들은 84.07세까지 산답니다. 그럼 평균 수명은요, 87세가 됩니다. 그리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죽는 나이, 그것을 채빈 사망 연령이라 그러는데, 채빈 사망 연령은 90세가 됩니다. 90세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도 100살, 저 사람도 100살, 저 사람도 100살,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되는 그때를 100세 시대라 그런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평균 수명을 살고 채빈 사망 연령까지 산다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100살이 내일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내일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왜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아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 석학들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첫째, 너무너무 잘 먹는다. 둘째,
건강보험 체계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 위기에서도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얘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말입니다. 1900년, 1970년 그 이후에 급격히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환경, 위생, 영양, 보건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것이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그만큼 잘 살게 되어 가지고 오늘날의 환경, 위생, 영양, 보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잘 사는 나라가 오래 삽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북한보다 우리가 오래 살죠. 한 12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도 상하이 사람들이 오래 살고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도 잘 사는 지역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요, 돈 관리를 잘하고 자산 관리를 잘한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요, 100살 이상 살 것 같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앞에보다도 이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죠. 그래서 돈을 많이 준비한 사람은 오래 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나는 오래 살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오래 살기 싫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100살까지 살면 문제가 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의 환경위생 영양 보건을 한 1000년 전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로 가져가면 그때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까요? 오래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요, 유전적으로 발전된 것은 없고 오직 우리가 환경위생 영양보건이 발달되면서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살 이상 산다. 이것은 기본값입니다. 저한테 이제 태클 거시지 마시고, 자, 일찍 돌아가시면 다행이겠으나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는 것을 이제 기본값으로 정해야 되죠. 그러면은 100살 이상 살면은, 예,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외로움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장에서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노년, 노후, 은퇴 후에 외로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해요. 또 배우러 다녀요. 또 봉사활동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또요, 취미 생활을 해요. 또는 뭐 종교 활동을 해요.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다녀보면요, 돈이 좀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요, 외로움을 대비하는데 돈 얘기가 빨리 안 나와요. 그런데 좀 돈이 없는 것 같은 그룹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돈이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덧붙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노년, 노후, 은퇴 후에 외로움을 대비하는데 마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우르르 손을 듭니다. 또 몇몇 분들이 손을 들지 않는데요, 집에 전화해서 말하겠습니다 하면요, 다 손을 듭니다. 그럼 이제 여성분들한테 물어보죠. 노년, 노후, 은퇴 후에 외로움을 대비하는데 남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의외로 손을 안 듭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미스매칭이, 이런 미스매칭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장소에 갔는데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외로움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처음에 바로 남편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성분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한 거죠.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랬더니 15년 되셨대요. 그럼 정말로 노년, 노후, 은퇴 후에 남편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군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잠시 미쳤었는가 봐요. 그래요. 이게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대비하는 것이 은퇴 설계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게요, 죽음, 세금, 외로움인데 이 외로움은 우리말로는 하나지만 영어로는 론리니스와 솔리터드로 나눠집니다. 론리니스는요, 나는 외롭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평균 6개의 모임을 하고 남자들은 평균 4개의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론리니스가 1번이죠.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대비를 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니니스 말고 솔리투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솔리투드는 뭔가 하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나는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한테 많이 치였어. 그래서 나는 혼자의 생활하는 것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자연인이 참 많죠. 그 자연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또 대화를 해보면 전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리투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런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산책하고, 도서관을 가고, 뭐 이런 겁니다. 혼자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리투드 훈련을 조금 해놓으면 노후에 참 좋다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생이 어때요? 외롭죠. 나이가 들면요, 더 외로워요. 나이가 더 들면요, 서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서러우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이 시간, 은퇴 재무설계 시간에, 그래, 그때 이 시간에 솔리투드 훈련 얘기를 들었어. 나는 그래서 노후에 외롭고 서럽기 싫어서 뭘 했어? 솔리투드 훈련을 했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솔리투드 훈련을 해놓으시면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외로움에 대비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안타깝게도 돈입니다.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돈 얘기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과 성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돈이 중요합니다. 돈은요, one of them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돈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근로자들에게 있어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을 주로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도에 외로움 전담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영국의 인구가 한 6,7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외로움, 고독한 사람들이 900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외로움에 대한 공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더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트리가트라고 하는데 갔더니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한 1조 정도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이미 말입니다, 대기업이 뭐 자동차라든지 또 뭐 핸드폰, 가전, 반도체, 조선철강 등 대부분 다 벌렸습니다. 1,000억, 100억, 10억 있다면 여러분들 또 주변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돈이 있어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땅치 않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돈값이 떨어졌다, 이자율이 급격히 내려갔다는 얘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이일화하고 성동일이가 부부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일화가 1989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8만 원짜리 정기적금을 가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묻죠. 당신 이거 최고로 좋은 금리, 이자율로 상품을 가입한 거 맞지? 이렇게 물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거 우리 은행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17%로 만들어 왔단께, 이렇게 얘기하죠. 17%입니다. 30년 전에. 그럼 시중금리가 한 20%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은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금리가 10% 이상 정도 되면요, 저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굳이 뭐 세금과 관련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저축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의 시대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은 대단히 적고 돈 벌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때는 바이 앤 홀딩이고요. 자, 한번 실패해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가 점점점 내려가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투자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지키는 시대라 그럽니다. 지키는 시대는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위험은 대단히 높고 수익을 낼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거죠.
이때는요, 투자 상품을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는 반드시 샀으면 파는 것을 고려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3%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을 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요, 세금과 관련되는 것, 그 세금을 좀 줄여주는 것, 또는 연말에 세액 공제를 받는 상품들, 이런 것들로 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국가가 관리해 주는 것, 이런 것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첫째, 국민연금이 그런 거고요. 국가가 관리해 주는 것. 둘째, 퇴직연금이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IRP에서 찾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이니까요. 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동안에도 세금이 붙지 않으니까요. 유리한 것이고, 세액공제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할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돈으로 은퇴 설계를 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오래 사는 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목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럼 목돈은 누구 돈이죠?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목돈은 자식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한 3억 5억 줄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왜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억 5억 주고 거기에서 스톱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 줘야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주고 나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100살 이상 살면요,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또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돈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돈은 내 돈이 아니고요, 연금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연금은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삼천연금, 이게 이제 효자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된 직장에서 다니다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제 뭐 50대 중반, 60대에 옮겼더니 월급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요, 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이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월급이 아니야, 연금이야. 그래서 주된 직장에서 옮기고 나서 받는 월급은 연금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전략도 연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전략을 간과하는데요, 전략은 뭐 평소에도 늘 바탕에 깔아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솔리투드 훈련. 솔리투드 훈련하면 돈이 반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리투드 훈련도 연금인 겁니다. 또요, 애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겠죠. 독립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애 하나에 80만 원, 90만 원 들어간다 그럽니다. 또요, 건강관리. 건강관리도 연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각도에서 연금이라고 하는 관점을 확장시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해봅시다. 뭘 할까요? 돈 공부합시다. 금융 공부합시다. 연금 공부합시다. 삼천연금 공부해 볼까요? 자, 공부한다고 될까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세 마디만 해보겠습니다. 돈 잘 벌고요, 돈 잘 쓰시고요,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 투자 잘 하세요. 끝났네요. 교육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금융교육은 돈교육인데요, 이 돈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과 태도로 익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습관과 태도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습관과 태도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집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차곡차곡 잘 하지 못했죠. 습관과 태도는 뭐예요? 그거는 말입니다,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축적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은퇴재무설계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어떤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걸 기본값으로 정하자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 공부가 대단히 서툽니다. 왜 서투냐라고 봤더니 말이에요, 학교 가는 날만 공부한다. 그러니까 공부는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요, 시험과 숙제가 있어야지 공부하죠. 또요, 필요한 교육은 누가 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뭐예요? 뭐 국가라든지 사회가 필요한 교육, 또는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죠. 또 사회에 나오면요, 직장생활을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회사가 교육을 시켜줍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국가와 회사가 알아서 시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요,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공짜야 라고 생각하죠. 학교 다닐 때 모든 교육비는 부모님이 대주셨죠. 심지어는 교통비나 신발 그 다음에 정신과까지 챙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다고 생각하죠. 사회에 나오면요, 회사가 다 시켜줍니다. 제가 우리 회사의 직원들 또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이 좋은 교육을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받는데 이 이틀은 너무너무 좋은 교육이니까 교육비 30만 원씩 냅시다. 그리고 이틀은 연차에서 뺄게요. 그러면 그래도 오실 분 하면요, 저를 보고 막 따집니다. 뭐 그런 게 있느냐고요. 자, 그래서 공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삼청연금이라든지 많은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면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익숙지 않은 거죠. 다행히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교육 기회만이라도 많은 근로자들이 좀 참여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인 거죠. 그 나비와 전사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말입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공자의 이제 제자들이 문도들이 한 3,000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도들은 어떠냐? 천리길, 수천 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금융 공부, 돈 공부, 연금 공부, 삼청연금에 대한 것도 스스로 알아서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돈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 하는 얘기일수록 사람들은 준비를 잘 안 합니다. 또 소득이 있을 때 다 쓰죠. 소득이 없으면요, 아유, 그때 써야 드디어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요, 알고도 실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돈 문제일수록, 금융 문제일수록 거의 이렇게 뒤로 미루었다가 금융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시점까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100세 시대 또 외로움에 대비하는 것, 거기에서 돈 얘기, 그리고 그런 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삼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IRP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챕터 2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금융 얘기나 삼청연금에 대한 기본값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